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2월 22일 밤 9시 46분입니다. 푸틴이 끝내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알렉세이 나발리는 죽음으로써 그 초인적 용기와 따뜻한 인간성이 재조명되면서 부활하고 있습니다. 이 용감하고 교양 있는 자유투사에 대한 미안한 감정이 러시아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세계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불꽃으로 타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푸틴이 그를 죽인 것은 나발리의 대중적 인기에 대한 질투심 때문이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발리의 죽음을 추모하면서 푸틴의 책임을 추궁하는 문명국가의 대열에서 한국 정부의 이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보편적 가치로서의 자유 또는 세계 시민 정신을 자주 이야기하는데 세계 시민 정신, 자유의 정신이 다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독일, 영국, 캐나다, 프랑스는 러시아 대사들을 소환해가지고 나발리의 죽음에 대한 푸틴의 책임을 추궁했고, 영국은 나발리가 복역했던 감옥 관리자들 6명에 대한 영국 입국 금지 및 재산 동결의 제재를 가했습니다. 일본도 포함된 G7 회의 외무장관 모임도 푸틴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나발리가 한국과 대만의 민주화를 부러워하면서 러시아 민주화의 가능성을 버리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윤석열 정부의 냉담할 정도의 무관심은 이거는 국격을 떨어뜨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특히 푸틴이 김정은과 손잡고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한국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사국인 한국이 나발리의 죽음에 대해서 침묵하면은 이거는 푸틴 그리고 김정은에 대한 눈치보기다. 이렇게 국제적 평판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적으로 감옥에서 의문사한 반정부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리가 생전 옥중 편지에서 한국과 대만의 민주화를 언급하며 러시아의 자유화에 대한 열망을 드러낸 사실이 뉴욕타임스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9일자 뉴욕타임스는 나발리가 사망 전에 마지막 몇 달간 지인들에게 보낸 자필 편지를 확보를 해가지고 그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나발리는 지난해 9월 지인이자 미디어 사업가인 일리아 크라실슈치크 씨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과 대만이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전환했다면 러시아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잃지 않겠다고 적었습니다. 이게 이분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였다고 합니다. 한국과 대만이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전환했다면 러시아도 할 수 있다. 그런 희망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적었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으로서는 정말 자랑스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합니다. 한국의 민주화, 이 민주화가 나발리에게는 하나의 희망이 되었다는 겁니다. 한국의 민주화는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대한민국을 건국함으로써 시작된 거죠. 그 민주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일도 있었지만은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 강병으로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물질적 토대를 만들고 1980년대 들어오면은 중산층이 이제는 직선제를 해야 되겠다는 식으로 열망이 모여지고 1985년 2.12 총선을 통해서 민주화가 대세가 되고 1987년 6월에는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도
민주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 직선제 개헌을 약속을 하고 그게 6.29 선언입니다. 그리하여 그해 12월 직선제 선거를 통해서 노태우 대통령이 등장해서 제6공화국이 열리는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나발리가 대한민국의 이런 민주화 과정 전체를 아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바뀌었다. 그러면 우리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의 민주화라는 것은 그게 뭐 김영삼, 김대중이 그 공을 독차지해서도 안 되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역대 대통령과 다 공을 나눠야 될 건데 무엇보다도 한국인의 결단이었죠. 그게 나발리를 감동시켰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 나발리의 죽음에 대해서 한마디의 애도도 한마디의 책임 추궁도 하지 않다고 한다면은 지금 저승에 가 있는 나발리는 한국에 대해서 실망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대통령의 행동이 그 국민을 자랑스럽게 만드느냐, 창피하게 만드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21년 1월 수감된 나발리는 가혹한 교도소 환경을 비판하면서도 유머 감각과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견지했습니다. 자신의 교도소 생활을 우주여행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스페이스 보이지. 한 지인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경험해 보지 않으면은 러시아 감옥 생활을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굳이 경험해 볼 필요는 없다고 썼다고 합니다. 그는 네덜란드로 망명한 러시아 언론인 미하일 피시문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나는 우리 주변의 뉴스나 음식이나 월급 이야기나 가십과 같은 일상적인 그 고단함조차도 정말 그립다고 말했습니다. 그 고립된 생활을 하면서 보통 사람과 같은 생활을 동경했다는 이야기죠. 나발리는 1968년 암살당한 미국 정치인 로버트 F. 케네디의 딸인 인권운동가 캐리 케네디와도 편지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편지에서 귀하의 아버지 관련 책을 읽다가 두세 번 울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서 희망의 물결은 수백만 개로 퍼져가지고 억압과 저항의 벽을 무너뜨린다는 로버트 케네디의 연설 문구가 적힌 포스터를 보내준 것에 감사를 표하면서 언젠가 사무실 벽에 이 포스터를 걸 수 있길 바란다고 편지를 썼습니다. 나발리는 감옥 생활 중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독서를 해가지고 그 고통을 견뎠다는 겁니다. 지난해 4월 크라실쉬치크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책 10권을 동시에 읽고 있다면서 옛날에는 회고록을 싫어했는데 요새는 회고록을 즐겨 읽는다고 고백을 했다고 그러는군요. 그리고 스탈린 시대의 강제 수용소를 다룬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의 소설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를 다시 읽었다면서 단식 투쟁 후 몇 달간 흑기에 시달리면서 소련 시대 노동 수용소, 강제 수용소의 부패를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썼습니다. 마지막 편지는 사망 3일 전인 지난 13일에 도착했는데 새로 배치된 교도소, 거기서 죽었습니다만 그 감옥에서 읽을 수 있는 책이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체오포와 같은 고전뿐이라고 불평을 했다고 합니다. 나발리는 지난 16일 시베리아 야말로 네네츠 자치구 제3교도소에서 돌연 사망을 했는데 러시아 연방교정청은 그가 산책 후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고 밝혔을 뿐 정확한 사망 이유를 공개하지 않고 시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가족에게 시신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악질적인 인간, 사실은 이런 자는 용감한 사람들이 암살하는 게 제일 값싸게 치는 해결책인데 바이든 대통령은 개자식이라고 불렀습니다. 미친 개자식이라고 불렀습니다. Crazy SOB, son of a bitch라고 불렀는데
그런 욕을 들어도 사죠. 윤석열 대통령은 문명국가와 손을 잡고 이 푸틴과 김정은에 맞서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나발리의 죽음에 대해서 늦었더라도 뭔가 국가적 애도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이분이 한국의 민주화를 그렇게 부러워했다고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느끼는 바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랑스럽게 느끼든지 아니면 부끄럽게 느끼든지 부담스럽게 느끼든지 지금 부담스럽게 느끼는 것 아닙니까? 나발리의 죽음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 가겠습니까? 한 사람의 죽음이 세계 역사를 바꿉니다. 다만 그 죽음에 분노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 분노의 대열에서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국격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